네, 안녕하세요. 3.3에서 근무하고 있는 클라우드 엔지니어 김준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3.3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대규모 트래픽들에 대해서 AWS의 매니지 서비스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인프라스트럭처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었는지 경험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 현재 3.3에서 자비스 앤 빌런즈에서 3.3과 그리고 다른 다양한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엔지니어 김준민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AWS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하고 있고 오픈 소스 모니터링 툴들을 지금 이제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효율성과 그리고 비용 효율성에 관해서도 구축과 운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세션에서는 자비스 앤 빌런즈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저희 팀에서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소수의 인원들이 운영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AWS의 어떤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었는지 공유 드리려고 이런 아젠다들을 준비했고요. 그럼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명은 자비스 앤 빌런즈고요. 저희가 주로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B2C 서비스인 3.3 그리고 B2B 서비스인 자비스, B2C 서비스인 또 하우머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3.3 같은 경우는 20년 5월에 출시해서 23년 3월 25일 바로 5일 전이죠. 5일 전에 누적 가입자 수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한 신고 도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는 그래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저희 가입자 수에 대한 지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인 자비스는 15년 8월에 출시했고요. 현재 B2B 서비스로 소규모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 지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작은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년에 벌써 5,000개 이상의 회원사를 돌파했고 20년에 누적 관리 금액이 2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최근에 서비스를 출시한 하우머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우머치는 알바분들의 급여 계산 앱인데요. 단순히 급여를 계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내 월급이 관리가 입금이 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캘린더, 그리고 실제로 알바분들께서 커뮤니티를 누리실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저희 누적 다운로드 수가 100만 돌파가 되었습니다. 바로 3일 전이죠. 3월 27일.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어서 저희 회사 소개가 아닌 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저희 팀 소개는 숫자들인데요. 이 숫자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제 저희 부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퀴즈를 맞추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는 현재 2023년 3월 30일 기준으로 5명 재직 중이고요. 그리고 지난 2년간 2,000개 이상의 지라 티켓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3개 이상의 VPC들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EC2 기반으로 서비스했던 3.3이었는데요. 최근 저희 작년 말이죠. ECS로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을 하면서 현재 50개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신규 구축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들이 약 230개 이상 구축되었고 지금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와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다루기 위해서 당연히 저희들은 VDI를 활용을 해야 되고요. 이런 VDI들도 500개 이상에 대해서 구축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5명의 소규모 인원으로서 많은 큰 숫자들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숫자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했던 AWS의 서비스들을 뒤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트워크입니다. 저희가 운영했던 23개 이상의 그리고 지금 또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VPC들은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보안 취약점이라든지 라우팅 설정 등을 소수의 인원으로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AWS의 Transit Gateway, 그다음 Resource Access Manager, 그다음 VPC Prefix List 등을 활용해서 기존에 피어링을 해야 됐다면 M 대 N의 관계로 연결을 설정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었죠. 이 포인트들을 Transit Gateway 그리고 Resource Access Manager, VPC Prefix List들을 통해서 N 대 1의 관계로 관리의 효율성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표도 같은 내용이고요. Transit Gateway 그리고 Resource Access Manager, Prefix List들을 활용함으로써 저희는 이제 관리의 효율성을 더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컴퓨팅인데요. 저희가 ECS로 서비스에 대한 컴퓨팅 자원들을 전부 전환했다고 했지만 꼭 이제 서비스 트래픽뿐만이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용하는 툴 그리고 다양한 내부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EC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C2들은 항상 보안 취약점들이 새로 나오고 그것들을 항상 보완을 해야 되는데요. AWS의 서비스 중에 하나인 run 커맨드를 활용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보안 취약점들에 대해서 OS별 스크립트를 수행하고 EC2에 접근하지 않아도 이런 run 커맨드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다수의 다수의 인스턴스에 대해 보안 패치와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저희는 이제 EC2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빠르게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주로 서비스하고 있는 ECS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구축과 운영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이제 AWS ECS 파게이트를 최대한 활용을 했고요. 저희는 이 파게이트를 활용함으로써 컨테이너 OS에 대한 취약점을 AWS에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저희의 관리 포인트들을 좀 더 줄이고 더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WS 인스펙터를 통해서 ECR 이미지 그리고 ECR 이미지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다양한 취약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WS 인스펙터 같은 경우는 AWS 오거나이제이션 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어카운트에 대해서 하나의 어카운트로 통합된 결과를 내려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오거나이제이션 레벨의 서비스들을 활성화함으로써 저희는 좀 더 빠르게 관리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장표는 CI/CD인데요. 저희가 이제 AWS의 코드 시리즈를 활용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 시리즈를 하면 코드 빌드, 코드 디플로이, 그다음 코드 파이프라인 등을 활용을 했는데요. 저희의 모든 CI/CD 파이프라인은 AWS 코드 시리즈를 활용을 했고요. 저희의 이제 50개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개발 환경, 스테이지 환경, 운영 환경 그리고 신규 서비스들을 위해서 비즈니스 상황에 맞추어 새로 피보팅을 준비하거나 MVP를 준비할 때 빠르게 구축하는 이런 코드 시리즈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수의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들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사실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매니징을 빼먹을 수 없는데요. 이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서 저희는 AWS의 시크릿 매니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사실 모니터링이 어떻게 보면 저희 이 대규모 트래픽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알람 그리고 어떤 위협을 탐지할지 이런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가시성을 확보한 방법으로서 저희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일단은 AWS의 기본적인 컨테이너 인사이트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용하여 observability를 향상시키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저희 SNS 토픽과 그리고 AWS 챗봇을 활용해서 다양한 알림들과 그리고 에러 탐지를
슬랙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AWS의 왼쪽과 오른쪽 글씨가 살짝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게 왼쪽 같은 경우는 AWS의 헬스 대시보드에 대한 알람을 저희 슬랙으로 연동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AWS에서 주기적으로 보안 패치라든지 보안 취약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알라밍을 해주는 대시보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대시보드에 대해서 슬랙 채널을 연동을 해놓으면 보안 취약점이라든지 신규 패치에 대해서 일정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중요한 패치 같은 경우는 알람을 참고하셔서 선제적으로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서비스의 안정성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는 저희 SNS 토픽과 AWS 챗봇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워치의 매트릭 알람을 수신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특정 지표가 저희가 설정한 알람에 대해서 이렇게 수신되도록 하는 형태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챗봇을 이용해서 이러한 그래프들을 직접 슬랙에서 바로 보고 운영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좀 더 확보한 것을 공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캡처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코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은 이제 제일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ECS를 운영하다 보면, 그리고 특히 파게이트를 운영하다 보면 내부의 로그라든지 자원 그리고 지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옵서버빌리티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ECS 파게이트의 어떻게 보면 옵서버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로그들을 다양한 오픈 소스 베이스의 APM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고요. 센트리 그리고 핀포인트라는 오픈 소스 솔루션입니다. 이 두 가지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대부분 쉽게 구현을 하실 수 있을 건데요. EC2의 도커를 이용하여 구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아키텍처는 사실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핀포인트의 아키텍처였습니다. 하지만 3.3이 가입자가 1000만이 되고 1500만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대규모 트래픽들을 수용해야 되는데요. 저희 이제 CTO님께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 로그는 샘플링이 아닌 100% 수집.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모든 로그들을 수집하기 위해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전부 다 분리를 했고요. 핀포인트 내부에 있는 도커 컨테이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컨테이너들 하나하나를 이제 별도의 EC2로 띄워서 이제 오토 스케일러블 하게 구형을 했고요.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에 대한 웹페이지 그리고 로그를 수집할 수 있는 콜렉터 그리고 이 수집한 로그들을 저장하는 하둡 데이터베이스 이 하둡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AWS의 EMR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포인트의 그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RDS 그리고 EMR 같은 경우는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S3 버킷이 있는데요. AWS의 EMR의 데이터들을 단순히 EBS 스토리지에다 저장하는 것이 아닌 S3 버킷에 저장함으로써 비용 효율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실제 화면이고요. 이것으로써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트레이싱, 그 지연율과 그리고 에러 트레이싱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다양한 에러들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표는 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알람 APM 중에 하나인 센트리이고요. 이 센트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핀포인트에서 모니터링할 수 없는 기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센트리 또한 핀포인트와 같이 이렇게 스케일러블한 형태로 지금 어느 정도 구현을 한 상태고요. 아직 워킹 온 하고 있다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어떤 서비스들과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유를 드렸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